안녕하십니까, 브라토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부활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매물 잠김 효과가 2중 3중으로 처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막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세금을 두들겨 패가지고 물건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토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토호제. 왜냐하면은 전세 낀 매물은 못 팔단 말이에요. 내가 팔고 싶어요. 너무 팔고 싶은데 임차인이 돈 달라 그래요. 나 나가야 되니까 돈 주시오.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보니까 못 팔아요. 그리고 임차인 설득을 했어요. 계약을 하려고 하기 전에 토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막 2, 3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어제에다가 지금 뭐까지 걸려 있는 겁니까? 중과세를 피하려고 이제 매물을 이제 빨리 팔려고 낮추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다른 물건들이 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중과세를 피하려고 내놓은 가격이 생각보다 금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토지에다가 임차인까지 돈을 줘야 되니까 완전히 금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금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더 낮으면은 더 빠르게 돌겠지만 금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전세 가격을 올렸잖아요. 전세 가격을 올렸는데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 집을 판 다음에 임차인한테 돈을 주고 세금을 내면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가 되면은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막 지금 뭐 7, 8천 내려왔어요. 뭐 마포에선 1억 5천 뭐 내려왔어요 이러는데 그 물건도 굉장히 적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잠김 효과 때문에 매물이 더 사라지게 된다.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장 쉽게 이제 세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조세 전가를 하는 거겠죠.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 비용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보유세는 보통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양도세 부담까지 커진 주인들은 말 그대로 수익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와 월세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분양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매도자 절대위가 되면요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가 임차인한테 매수자한테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올려도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나 월세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왜냐면 토호제 때문에 잠겼잖아요. 따라붙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특정 한두 개의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폭등을 하죠. 폭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 주택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기존의 재계약이나 갱신이나 이런 걸 할 때 월세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가 전세를 올리겠다, 1억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1억 올리지 말고 월세로 나머지 보증금을 이렇게 옮겨서 뭐 40만 원이나 50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가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의 선호와 임대주택 공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거다. 저는 이게 오히려 이게 이제 가장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똘똘한 한 채가 아직 그 얘기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요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보시면 강제 매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전에는 똘똘한 한 채가 말 그대로 강남이나 뭐 한강 벨트나 이 정도였겠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고 토호제로 묶여 있고 하나만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규제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이 그동안은 저 외곽 지역을 팔고 한강 벨트나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지금 토호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호제로 묶여 있는 곳 전체가 똘똘한 한 채화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강남이 똘똘한 한 채였다가 한강 벨트까지 지금 확산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똘똘한 신축으로 저가 지역으로 몰리는 오히려 상급지 구축보다 저가 지역의 신축이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같이 규제 지역 안에 있는 곳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똘똘한 한 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기를 가자. 어쨌든 저기를 가자. 왜냐? 그게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출이 낮은 지역일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서울 부분으로 확산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강남에서 강남 3구에서 용산까지, 용산에서 한강 벨트로 지금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퍼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방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방 붕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단순히 그냥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곽 지역을 팔고 서울 중심부로 똘똘한 지로 다 올 것이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출을 끼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신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곽 지역 있네? 똘똘한 한 채 화 돼가는 거예요. 왜? 대출이 거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토호제로 다 묶여 있으니까,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돼. 여기 팔고 이쪽으로 이동, 여기 팔고 이쪽으로 이동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각 지역마다 똘똘한 한 채에 유입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으로 한꺼번에 폭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부활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팔래야 팔 수 없는 상황이 토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보니까 뭐 갑자기 뭐 매물이 늘었다. 근데 그 매물 는 개수를 한번 보십시오.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예전에 양도세 중과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을 때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월세가 그나마 좀 안정돼. 그래도 폭등을 했는데 그나마 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토호제 묶였죠. 대출 차단시켰죠. 이동 못하게 만들어놨죠. 거기에다 공급 부족까지 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 매수가 붙기 시작을 하고 매물이 잠기고 폭등하면 작년에 강남 지역이나 한강벨트에서 한 번에 몇 억씩 튀었던 일들이요 이제 하급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절대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은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보이는 거예요. 15억짜리에 다 이제 모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똘똘한 한 채로 돼서 이제 그 기준을 함께 돌파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상중 하급지로 되던 것들이 이제 신축을 중심으로 왜곡이 되면서 아주 묘한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월세는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2026년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도래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